안녕하세요. 각종 영화, 드라마 등 그 문화적 콘텐츠 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인류 기원과 진화에 관련된 비밀들을 그 해석해내는 강좌 소스코드 16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외계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논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고대 문명, 여러분들이 그 레무리아라든가 아틀란티스, 그리고 가깝게는 이집트, 수메르 문명들이 이제 고대 문명들이, 그리고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고대 문명들의 그 건설자들, 건설자들은 주로 그 시대에 그 고대 문명이 존속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이 바로 그 고대 문명의 건설자들이다. 고대의 신들이 고대 문명의 창조자들이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그 고대의 신들은 이 고대 문명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류의 그 사고 방식들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베스트셀러 작품들로 이제는 그 발표가 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초고대 문명의 창조자들, 신들의 귀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레이엄 행콕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신의 지문, 신의 거울, 신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꽃 피운 사람이 이제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은 이제는 수메르 신화를 연구를 통해서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신 아누의 그 첫째 아들 엔키가 바로 인류를 창조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누나키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아누의 그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 이 아누나키들이 이 신들이, 고대의 신들이 고대 문명을 건설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 고대의 신들이 사실은 외계인들이다, 이런 주장이 되는, 외계인들이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은 외계인이다. 그런 얘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결국 외계인 연구는 결국 신에 대한 연구가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외계인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할 때는 외계인이 곧 신이다, 그런 얘기니까 외계인 연구는 곧 신에 대한 연구. 그러면 우리가 그 외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는 걸 이제 제가 또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가 외계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이 대기권 밖에 있는 그 길을 외계라고 하는 거냐. 자, 우리가 고대의 신화를 보면은 제카레 시친이라는 양반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은, 여기서 외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우주 자체가 원래 다차원 우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차원 우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지구 그 대기권 밖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숨겨진 차원들도, 차원 그 세계 자체도 그것을 외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현상적인 세계를 피지컬 세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우주 물리학의 지금 대상이 돼서 계속 연구 탐구의 대상이 됐던 현재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우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춰진 우주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접혀진, 감춰진 그런 우주, 접혀진 우주가 있는데, 그걸 아스트랄 세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신계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아스트랄 세계가 바로 신명계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계라면 신계, 신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신들의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지컬계 개념이 아니고, 원래 이 아스트랄계에 있는 존재들이 이 피지컬 세계로 넘어온다, 얘가. 넘어와서 피지컬 세계에다가 고대 문명들을 건설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외계라는 개념이 확 이렇게 그 감춰진 차원까지 확장이 돼 버린다. 그래서 외계인에 대한 연구는 결국 신에 대한 연구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신화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화 연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가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들, 바로 그 에이리언이라는 그 영화, 1979년에 시작한 에이리언과 이 프리퀄 시리즈로서의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커버넌트, 그 뒤에 최근에 그 HBO에서 그 방영됐던 레이드 바이 울브즈 시즌 2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고 자체가 사실은 고대의 신화들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대 신화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다. 그 깔려있는 게 리들리 스콧 감독의 머리를 분석하는 거죠. 이 양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근데 이 양반 머릿속이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류의 원형이 이 사람의 마음과 두뇌 속에 투영이 돼서 이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냐, 이런 거를 이제는 밝혀보려는 시도가 지금 이 강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에이리언,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 에이리언을 보신 분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까지, 에이리언 커버넌트, 그 다음에 레이드 바이 울브즈는 거의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최소한도 에이리언과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 정도는 보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강좌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아니면, 이게 SF계래니까 이런 분야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최소 요 정도 영화는 보신 분들이 뭐 이렇게 이해를 어느 정도 이게 바로바로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첫 번째 이제 프로메테우스 프리퀄 시리즈로서의 프로메테우스의 요 프로메테우스가 고대의 신 프로메테우스인데,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때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류 창조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이 인류 창조할 때 그 진흙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진흙으로 창조했는데, 이 진흙의 원질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영화 프로메테우스와의 관련성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인류 창조할 때 사용한 그 진흙이 뭐냐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화를 보면은 거인 신족이 그 검은 액체를 마시고 그 몸이 무너지면서 그 계곡물로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DNA, 그 거인족의 DNA가 그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물 속에 있는 진흙들과 이렇게 얽혀 들어가면서 이런 장면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장면, 거기서의 그런 진흙이라고 하는 거, 그거와 관련이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흙에 의해서, 원질에 의해서, 원형질에 의해서 인류를 창조했다, 그런 얘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러니까 영화상에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는 암시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 진흙의 요소가, 진흙이 어떤 진흙이었냐면은, 이 진흙을 구성한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바로 티탄의 그 요소와,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두 가지 요소가 섞여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진흙 속에. 그래서 우리가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인류를 창조할 때 사용한 진흙의 원질이 어떻게 구성됐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영어와 이렇게 연관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파고드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 진흙이 그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럼 이 신화는 또 어떤 신화냐면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와 관련된 신화의 내용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또 정리하자면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바로 어떤 존재냐면은 제우스와 올림푸스의 그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로 페르세포네는 대지의 여신의 딸, 나중에 지옥의 여왕이 되는 존재죠, 페르세포네가. 그래서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동굴 속에 숨어있던, 땅속 동굴 속에 숨어있던 페르세포네가 뱀의 상태에 있었을 때 제우스가 자신의 몸을 뱀으로 변신을 시켜가지고 마치 뱀이 이렇게 섹스하는 식으로 해서 뱀들 간의 섹스의 과정을 통해서 뱀의 아래 형태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이렇게 형상화되는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그 태어난 뒤에 그 헤라의 저주를 받아서 그 티탄 여자, 그러니까 티타네스라고 하는데, 그 티타네스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잡아먹게 됩니다.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 솥에다가 그냥 끓여가지고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심장을 헤르메스가 빼내가지고 제우스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제우스는 그것을 세멜레의 그 자궁에다 다시 넣어서 다시 거기서 그 자궁에서 키우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제우스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잡아먹은 이 티탄족을 번개로 내리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갈기갈기 탕으로 끓여 먹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끓여 먹은 티탄종 여성을 번개로 쳐 죽여서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를 이겨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었더니 바로 이 재. 그러니까 이 재는, 그러니까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티탄의 피와 티탄의 요소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요소가 이 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가지 속성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그 혈통 속에 티탄 혈통이 있고, 디오니소스의 자그레우스의 요소가 두 개가 합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이 진흙이 그러니까 인류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 있는 거죠.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인류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를 하고 했는데 티탄의 재로 창조했으니까 자신의 DNA가 섞여 들어간 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기 그 에이리언의 첫 번째 프리퀄 프리모테우스에서 이 프로메테우스 여기 우주선을 타고 LV-23으로 가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거인 외계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머리를 발견하게 되고 잘려진 머리를 발견해서 거기서 DNA를 추출해 보니까 인류의 DNA하고 DNA하고 거기 엔지니어로 상징되는 고대인이죠. 고대 거인족 DNA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DNA를 이용해서 인류를 창조했다. 뭐 이 말하고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 지금 신화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니야. 티탄의 DNA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는 요소는 어디로 간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는 이 추리를 해낸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탄의 요소는 이렇게 들어왔다. 티탄의 DNA가 인류로 들어왔다는 거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프로메테우스 신화적 개념으로는. 근데 여기에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라는 걸 이제는 그거를 이제 제가 추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는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주의 알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주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사실은 우주알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건데, 이 영화상에서 그 우주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제노모프, 이 괴물 있잖아요. 이 괴물. 거기 에이리언 첫 번째 나오는 이 괴물이 제노모프인데, 이게 바로 에이리언이잖아요. 이게 에이리언의 알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에이리언 알인데, 이 알에서 페이스 허거가 나오고, 페이스 허거가 나온 뒤에, 거기서 페이스 허거가 여성의 성기처럼 생겼잖아요. 여성의 성기처럼 생긴 곳에서 또 유충이 하나 발사가 되면서 그것이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감싸면서 사람 목구멍에다가 넣게 되는 거죠. 페이스허거가. 그러니까 얼굴을 감싼다는 뜻이잖아요. 페이스허거가. 그럼 거기서 유충을 발사를 하면은 목구멍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페이스허거가 뱉어낸 유충이 자라가지고 체스트버스터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체스트버스터가 이 가슴을 뚫고 나와서 제노모프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 흐름 자체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이 우보모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알이 바로 우주알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 알을 가지고 처음에 이 에이리언 영화의 처음에 여기 1979년 포스터 자체가 요 알을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요 알. 요게 바로 우보모프라고, 우보모프. 이 알이 뭐냐라는 거지. 이 알이 뭐냐. 이제 제가 이 알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이 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알이. 이게 우보모프야. 이 알이. 이게 포스터예요. 포스터 우보모프. 그리고 여기가 뭐야 돼서 이렇게 마치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더 상징적인 포스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이 우보모프라는 알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보모프가 사실 우주의 알인데, 이 우보모프라고 하는 이 우주알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생긴 거라면 바로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적으로는 요거다. 이 우보모프는 요건데,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건데, 이 알을 이름이 오르페우스의 알이라고 한다, 이거를.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오르페우스의 알이다. 이걸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니까, 이 뱀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스허거가 이렇게 뱉어내는 게 뱀의 유충을 뱉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알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그건데, 그럼 이게 디오니소스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이게 지금 이 아리는 오르페우스의 아리인데, 이 알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 요 알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알 모양인데, 알이 요 알 안에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뱀이 휘감고 있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돼 있고 날개 달리 있는데 그 안에 요게 알이에요. 자, 알에 요 하나의 존재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요게 바로 요렇게 요 알 속에는 요 알 있잖아요. 요 알 이렇게 날개 달리고 뱀이 이렇게 있는 요 알의 이름이 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판네스. 정확한 이름은 판네스예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아래인데 판네스. The God 판네스라고 그래. 이 판네스라고 그래. 판네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래 이름이 판네스인데 그러니까 요게 정확한 명칭은 판네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네스라는 이 알이 이게 알인데 이게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우주알. 이게 명칭이 우주알인데 이 우주알이 요거란 얘기죠. 요거란 얘기. 우버모프가 이거고 오르페우스 알이란 말이야 이게. 이 이름이 판네스란 말이야. 그럼 판네스가 이 판네스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이 판네스로부터 기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고대의 신화를 보면은 모든 신과 인간은 이 알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우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고 프로메테우스 거인족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도 이 알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과 인간이 바로 이 알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이 우주 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알이 바로 우버모포고 이 알이 바로 오르페우스 알인데 그런데 이 우주 알이 어떻게 계승이 되냐면은 이 우주 알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우주 알이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우주 알은 크로노스로부터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에서 제우스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영어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passed on to 판네스 grandson, 그러니까 손자란 얘기죠. 판네스, 요게 판네스인데 요 판네스의 손자가 바로 우라노스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지금 우라노스는 뭡니까? 우라노스가 천왕성이잖아요. 천왕성. 그렇죠. 그 다음에 then on to 크로노스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크로노스로 내려갔고 이해가 되죠? 크로노스는 지금 세턴이잖아요. 세턴 목토성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우스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제우스로 흘러간 이 판네스가 어디로 흘러갔냐면은 디오니소스로 갔다는 거죠. 디오니소스. 그래서 이 알이 계승되는 흐름이 어떻게 갔냐면은 태초에 이 알이 있었는데 이 알이 우라노스를 통해서 크로노스, 그 아들인 크로노스로 내려갔고 크로노스가 바로 티탄족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제우스로 이 알이 내려갔고 계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이 바로 제우스가 디오니소스를 자신의 그 계승자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계승자인 디오니소스가 바로 제우스의 이 알을 넘겨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때 페르세포네의 그 성관계 속에서 이 알을 넘겨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뱀의 그 섹스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제우스, 결국 디오니소스에게 이 알이 넘어간 것이다. 그런 얘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알을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알이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는 속성이 결국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 티탄과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요소가 그 제로되어 있는 요소를 진흙으로 빚어서 창조할 때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이 판네스 알이 인류에게 심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판네스가 바로 인류에게 심어졌다. 인류의 몸속에 심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활성화는 안 된 상태에서 심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활성화는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 판네스라고 하는 이 판네스가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동양의 신화에도 있는데 그 판네스가 바로 뭐냐면은 방고라고 하는 거죠. 이 판네스가 여기 방고의 알이에요. 방고. 이렇게 방고도 알에서 나왔다. 방고의 알. 이 방고라고 하는 거와 판네스는 같은 개념이다라는. 판네스의 알이라고 하는 것은 판네스의 알은 방고의 알. 우리 동양에서는 방고의 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방고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의 신이라면 창세의 신으로 여기 이 존재로부터 모든 신들과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기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통해서 바로 이 판네스라고 하는 이 우주알이 인간의 몸에 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몸에 이 알이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은 여러분의 해음부 쪽에 심겨져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알을 깨게 만든 이 알이 각성이라기보다는 이 알이 이제는 활성화가 되잖아요.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 발동하게 되는데 맨 먼저 뱀의 메커니즘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네스가 여기 있다고 하는 판네스. 그렇게 할 때 이 판네스라고 하는 요 존재, 이 안에 있는 요 인간과 같이 생긴 이 존재가 바로 고대의 인간의 모든 인간과 모든 신과 인간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존재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알 속에 있는 요 존재 있잖아요. 요 존재가 바로 판네스인데 바로 이 존재가 모든 신과 인간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판네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결국 이 존재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존재가 탄생하게 된다고. 우리 몸속에서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진화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판네스 알을 활성화시켜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판네스를 포테 양육회 내에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조아TV 채널에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도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이 판네스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때 처음 활성화가 될 때는 뱀에 의해서 이게 이제는 활성화되는 그 과정을 표현한 거를 때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예요? 제우스와 페르세포네가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서로 섹스하는 과정과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 뱀 두 마리가 하는 흐름에 의해서 하나의 뱀이 올라오는데 뱀의 알이, 요게 뱀 알이죠. 요게, 그러니까, 요 뱀,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요 뱀은 요 안에 있는 알 속의 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알 속의 뱀을 얘기하는 거고, 요 두 개의 힘은 뭐예요? 알을 만들어내는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섹스하는 형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 기운을 불어넣는 형태. 그럼 이 알이 이렇게 그 성장을 해 나갈 때 뭐냐면은 성장을 해 나갈 때 일단은 이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뱀의 몸의 형상을, 그러니까 뱀에 감싸진 뱀에 갇힌 형태로 처음에는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뱀에 갇힌 거지. 뱀에 갇혀 있다. 그럴 때에 그 형태가 바로 제노모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이 존재가 이 안에 있는 존재인데, 이 안에 있는 바로 태초의 원형적 인간이며 원형적 신의 모형, 그러니까 원형이죠. 신과 인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통 카발라에서는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이 신과 신의 원형을 인간의 원형화시킨 그 원형, 원형이 알 속에 있는데, 이 알 속에서 자라 나올 때에 일단은 뱀에 의해서 이 형질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형태 자체가 처음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제노모프의 형상으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그 기독교 같은 것은 악마다 뭐 이런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니. 그러니까 요게 뱀 속에 갇혀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뱀 속에 갇혀 있는 형태가 요 모습이라고 하는 제노모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데이비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존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인공지능이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인간의 몸속에 그 알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몸속에 그 알을 심으려고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영화에서는 표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가 인간의 몸속에 알에서 나온 그 퀸 에일리언에 의해서 그 알들이 생성되고 그 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페이스워크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은 이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영화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를 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사실은 레이즈드 바이 울브즈라는 미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HBO에서 방영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레이드 바이 울브즈에 등장하는 이 여성은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체입니다. 인공지능체인데, 인공지능체로서 이름은 네크로맨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 원래 이름은 이 이름 자체는 라미아라고. 라미아. 근데 이 네크로맨서,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기에서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라미아는 사실은 데이비드의 여성 버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에리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에리언 커버넌트에서 나오는 데이비드, 그걸 나중에 지금 주도하는 이 데이비드의 여성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영화를 제가 이제는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하신 분 거를 그냥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영화를 대부분 이건 안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여드릴 순 없고, 중간 끊으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하나의 우주선이 케플러 22b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는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제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만한 행성을 발견한 게 케플러 22b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우주선이 이제는 내려오게 되는데, 이 우주선에 바로 인공지능체 둘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는 두 개 다 인공지능 로봇인데, 하나는 흑인 남성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father, 아버지.
불리우고, 요 존재는 마더로 부르는 이 여성,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 로봇이에요. 근데 이 여성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여기에 비행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여성체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어린 태아의 배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임신을 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거를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네크로맨서의 몸을 통해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그 행성 자체가 워낙 척박하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6명의 아이 중에 마지막 하나이만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냐면은 이 지구는 지금 전쟁통에 완전히 황폐화가 돼가지고 전쟁이 미트라교를 신앙하는 자들과 신앙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세력 간의 두 세력의 전쟁으로 지구가 완전히 황폐가 돼서 지구를 다 버리고 다 탈출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류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로봇의 몸을 통해서 배아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는 애들을 태어나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트라교들도 방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 행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네크로맨서는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정보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트라교 세력들이 가지고 온 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이 음파로 완전히 몸을 폭파시켜서 죽여버려. 피가 낭자하죠. 이렇게. 그래서 레이즈드 바이 울브잖아요. 늑대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마치 늑대가 울부짖듯이 울부짖으면은 그 파장에 의해서 생명체가 파괴가 되는 그냥 음파에 의해서 몸이 폭파가 돼버려. 그런 식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크로맨서가. 근데 네크로맨서가 항상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이 눈을 빼놔요. 양쪽 눈을 빼놓으면은 그런 거를 안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침입자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 눈을 놓고 공격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은 거의 다 죽고 하나만 남았는데 방주에 와 보니까 다 죽이고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또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이렇게 돌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는 영화에 보면은 네크로맨서가 임신해서 이제는 난 아이들이 하나만 남고 다 죽고 다시 아이들을 또 우주선에서 데려와서 키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일어나다가 나중에 이제는 미트라 세력하고의 극심한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네크로맨서가 이제는 우주선에서 추락한 우주선을 추락시켰는데 그 추락한 우주선의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을 어떤 조작해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상으로 만나는 거죠.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다 이 아이를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건 연습 단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을 뭐를 하게 되냐면은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여기 요 나르는 뱀을 임신하게 됩니다. 요 뱀을 네크로맨서가. 그래서 이게 니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마지막 레이드 바이 올브즈에서 인공지능 로봇 네크로맨서가 몸 안에 임신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임신한 건 그냥 테스트 시험 단계였고 진짜 임신을 하려고 했던 지시 명령을 받아서 진행된 거는 요 나르는 뱀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나르는 뱀.
근데 이 나르는 뱀은 코찰케아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코찰케아틀? 이게 신화적으로는 그 저기 마야 그죠, 아즈텍 그 신화에서 코찰코아틀인데, 이 개념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뱀이 이렇게 되면은 이 뱀이 지금 여기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그래서 이 뱀이 지금 이 지금 날개를 달고 상승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 지금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뱀 자체가 지금 날개 달린 뱀이잖아요. 이게 뱀이 뭐 이게 날개를 달잖아요, 날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날개. 그래서 이 레이즈드 바이 울브즈에 나오는 그 날개 달린 뱀을 결국에는 이 여성 그 네크로맨서,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의 여성체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이 인공지능 네크로맨서가 결국 최종적으로 임신을 그렇게 지시받았던 거는 이 바로 날개 달린 뱀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 달린 뱀이 실제로 몸에서 이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는, 이 배를 해서 이게 임신 출산을 한 것이 이 뱀이라, 이렇게 생긴 뱀이란 말이에요. 날개 달린 뱀.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 시리즈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돼? 결국 요 개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아래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지금 개념 안에 이 영화 스토리를 계속 짜가고 있는 그 핵심적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 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뱀이 날개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있지 않은 상태, 이 가슴까지 왔을 때는 날개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부터 날개가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슴 체스트 버스터는 날개가 안 달려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온 게 제노모프란 말이에요. 가슴에서 나온 체스트 버스터가 자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이상 수준 되면은 날개를 달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날개 달린 뱀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형상으로 볼 때 여기 네 번째 차크라 이상에는 날개 달린 뱀으로 이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날개 달린 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기 가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에리언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 시리즈에 아직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에리언 어웨이크닝을 아직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 달린 뱀을 의미하는, 그래서 날개 달린 제노모프가 되는 거죠. 날개 달린 제노모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날개 달린 제노모프는 어디서 이겠네. 이게 지금 레이즈드 바이 울브즈에서 이미 형상화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런 시리즈로 쭉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는 영화가 아니고 레이즈드 바이 울브즈까지 쭉 연결되는 영화가, 결국 이 날개 달린 뱀이 바로 날개 달린 제노모프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말씀은. 날개 달린 에이리언이죠. 날개 달린 에이리언. 그런데 우리가 이 아래 형상으로 볼 때는 결국 이 날개 달린 뱀에서 뱀의 껍질을 벗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몸이 돼서 이렇게 나올 때는 날개 달린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날개 달린 전체. 여기 날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날개 달린 사람으로, 결국에는 이게 이제 껍질을 벗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변태를 겪는 거죠. 이 제노모프에 한마디로 이 제노모프 안에 이 판네스가 갇혀 있는 거죠. 그 신의 원형, 신과 인간의 모든 원형이라고 하는 이 판네스가 지금 뱀의 껍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 뱀의 그 형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바로 제노모프고, 제노모프가 그 다음 날개 달린 형상을 갖게 되고,
날개 달린 형상에서 제노모프의 껍질을 벗게 되면은 본래적 원형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에이리언 어웨이크닝의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날개 달린 그 뱀을 낳았다. 여기서 날개 달린 뱀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데이비드가 지금 날개 달린 제노모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리고 그 날개 달린 그 제노모프의 그 뱀 껍질을 벗고 거기서 그 신의 원형, 신과 인간의 원형. 그럴 때 인간이 신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그 껍질을 벗었을 때가.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그려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각성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에이리언 어웨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그러니까 인간 몸 안에 에이리언이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에이리언이 생성되고 에이리언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숙주로 우주알이 활성화되고, 우주알이 활성화되면 제노모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활성화되면 에이리언이 활성화되면 에이리언이 몸속에 출현하고 날개를 달며 몸 안에서 상승하고 에이리언의 껍질을 벗으면 신이 된다고 하네. 이게 원래 이런 스타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원래 원래적 그 신화적 개념으로 보면 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 영화의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신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요게 사실 이 영화가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어렵게 제가 이야기를 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